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지난주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사들 모두가 이태원으로 향했고 사고 현장은 전파를 타고 해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모습에 전 세계는 깊은 애도를 표했는데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던 한 인물이었는데요. 상상도 못한 그 인물의 정체에 해외 네티즌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인물의 정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간밤에 끔찍한 사고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언론사들은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사들 모두가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는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현장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고 깊은 슬픔에 빠진 한국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명복을 비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리게 된 것이죠.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사고 현장을 유심히 살피던 몇몇 해외 네티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심폐소생술을 하던 한 남성이었는데요.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복장이 그들을 궁금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댓글에서 시작한 의문은 곧 해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안 입은 걸 보니 의사는 아닌 것 같아. 혹시 경찰인가? 근데 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고 그의 바로 앞에 있어. 소방대원은 그들의 유니폼이 따로 있고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 대체 누가 응급처치를 하는 거지? 화제가 된 사진에 이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현장 영상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해외 네티즌들의 궁금증은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의료진 복장을 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인물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사고 현장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복장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크무늬의 셔츠, 검정색 티셔츠 같이 평범한 옷차림부터 캐릭터를 따라한 것 같은 코스프레 복장까지 결코 하나의 단체에서 파견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곧이어 인물들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오자 해외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모두를 궁금하게 만든 그 인물들의 정체, 바로 일반 시민들이었던 것이죠. 긴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들 모두가 학생, 회사원, 그리고 배우같이 의료계와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구급대원들의 숫자가 모자른 최악의 상황에서 CPR을 배워본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급대원 분들께서 CPR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어요. 한국 남자라면 군대에서 CPR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건 처음이고 제대한 지 몇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처럼 능숙하게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CPR 교육은 아주 오래전에 들었지만 환자 앞에 다가가니까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구조활동에 뛰어든 일반 시민들. 이 사실이 전해지자 해외 커뮤니티는 한국인들의 용기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하는 건 알지만 거기서 CPR을 배울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구하다니 다들 정말 멋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무리 배웠어도 그렇지 실제 상황에서 CPR을 하는 건 처음이지 않겠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분명 정신없고 무서웠을 텐데 용감하게 나서다니 그들은 현실판 슈퍼히어로 같아. 군대에서 CPR을 배웠다면 한국 인구의 절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다는 거네요. 이태원에서 벌어진 사고는 정말로 참혹하고 슬프지만 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많이 있었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으니 평소에도 알아두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용기야.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생각을 해봤어. 학교에서 CPR을 배웠지만 과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나설 수 있을까? 나는 두려움이 더 커서 쉽게 못했을 것 같아. 이 구조활동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이태원 참사에서 일반 시민들이 여러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국에서는 한국인 남성들처럼 바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졌다는데요. 여기서 잠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정확한 방법과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자를 바로 눕혀
입힌 후 의식이 있는지 호흡은 하는지 확인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119 호출을 부탁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2번, 팔을 앞으로 쭉 펴서 양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 아래쪽을 가슴의 중앙에서 좌측 하단에 위치시킵니다. 3번, 환자의 흉골과 본인의 팔부터 어깨가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4번, 양 어깨의 힘으로 환자의 가슴을 깊이는 5cm 이상,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빠르게 30회를 눌러줍니다. 팁, 동요, 아기상어의 속도에 맞춰서 하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5번, 한 손으로는 환자의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열어줍니다. 6번, 머리를 젖힌 손으로 코를 막고 입안에 숨을 1초 동안 2회 불어넣습니다. 팁, 호흡할 때 가슴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인공호흡이 어려울 경우에는 1번부터 4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태원 참사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부모들은 자식을 잃게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